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제일 중요한 건 다양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이 2013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논문 이게 네이처지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저기에 보통은 저 큰 볼드체 제목 아래 저자 이름이 쓰여지는데 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컨소시움이라고 저자를 대신했어요. 이거 논문 뒤편가 보면 저자가 100명이 넘어요. 뭐 스탠포드부터 해서 하버드부터 미국에 있는 네노라 하는 대학의 과학자들은 수백 명이 모여서 이 논문을 쓴 거예요. 이 논문을 쓰는데 들어간 연구비가 2,200억이에요. 이 논문에서 뭐를 했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 저희 같은 미생물쟁이들은 내심 기대하기로는 유산균이 높아요, 비피도박테리아가 높아요라고는 논문이 나오기를 내심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CJ 유산균도 만들어드리고 아무리 유산균도 저희는 그렇게 되면 유산균 점점 많이 나갈 테니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뚱 하고 나온 게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충격적인 거거든요. 다양성을 높이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저희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숲에다가 많이 비교를 해요. 아주 특수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을. 이게 숲을 보면은 곤충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흙도 있고 비도 내리고 이게 각자 따로 사는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은 그 곤충이 있어야지 나무가 자랄 수가 있는 거고 벌이 있어야지 꽃이 자랄 수가 있는 거고 서로 엄청나게 돕고 서로 죽고 죽이는 상호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숲이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혼자 살 수도 없고 서로 돕고 돕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숲에다가 예를 들어서 좋은 숲의 기준이 뭐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소나무가 많으면 좋아요 라고 하면은 소나무를 막 갖다 심으면 돼요. 좋은 장내미생물의 기준이 뭐예요? 유산균이 많으면 돼요. 유산균을 막 먹으면 돼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좋은 숲의 기준이 뭐예요?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 에코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걸 갖다 심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숲을 가꿔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에다 내가 다양한 거 갖다 심는다고 해서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잡초가 다 점령해서 결국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 상황. 제가 예전에 예시를 드린 것 같은데 이 강당 안에 동물의 종류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다 호랑이, 사자, 코끼리 데리고 오면은 객체 수는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걔네가 다 잡아먹을 거거든요. 장내미생물도 똑같아요. 저희가 뭐를 하나 넣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사람의 장내미생물의 에코시스템을 보고 이 안에다가 제대로 된 애를 넣어줘야지만이 서로 상생을 하면서 많아지는 거지. 여기를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넣어줘봐 하고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가 장내미생물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극도로 어려운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으면은 좋다라는 논문은 너무 많아요. 이 논문이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대사질환과 뇌질환을 다 통칭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으면은 간 지방도 끼지 않아요. 당뇨도 걸리지 않아요. 장의 누수도 줄어들어요. 비만도 줄어들어요. 뇌에서의 포만감도 올라가요.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내미생물이 높으면 건강하다라는 논문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이거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번 연도 나온 논문이에요. 이스라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IQ별로 아이들을 나눠놨어요. 그러고 나서 애들의 장내미생물을 분석을 해봤더니 IQ가 높은 아이일수록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게 유의적으로 높다라는 게 논문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 다양성을 높인다고 IQ가 막 쭉쭉 올라간다 이거는 검증 안 됐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왜냐하면은 저희 뇌 기능에 너무나도 중요한 물질들이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가바 아시죠? 가바 되게 유명하잖아요. 가바가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마이랩에서 측정하고 있는 단세지방산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뷰티릭 애시드예요. 이 뷰티르산의 가지가 가바예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그러니까
이 뷰티레이트가 많아야지 가바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바의 생성이라든지 세로토닌의 생성이라든지 인돌의 저감이라든지 이게 다 뇌 기능에다가 트립토판의 분해라든지 이게 다 뇌 기능 활성에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거든요. 이거 다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만든 다음에 혈액 타고 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서 가바, 세로토닌, 트립토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뇌 기능이 당연히 활성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뇌에 대한 기능성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은 이게 2019년에 네이처지에 이쪽은 거의 다 네이처인데 프론티어에 나온 논문인데 2019년에 이 과학자들이 저 사진 보이시죠? 저기 이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이에요. 저기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어가지고 현대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을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의 변을 들고 와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차이예요. 요 오른쪽에 밋밋한 그림 있죠? 이게 US라고 찍혀있죠. 이게 미국인의 장내 미생물이에요. 색깔 하나하나가 다른 미생물들이에요. 이게 아마존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이에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보라색 있죠, 왼쪽에. 보라색이 미국인 장내 미생물 다양성, 그 옆에가 아마존 부족별로 다양성이에요. 3배가 높아요, 현대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현대인은 이미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의 상당히 큰 부분을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저희가 그로잉 랩 하거든요. 그로잉 랩에서 아이들 마이크로바이옴 보면은 60세, 65세 넘으신 분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2~3배 정도 차이 나요. 장내 미생물이 이미. 그러니까 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미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약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전 세계 이제 희귀종들이 계속 멸종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생물 다양성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게 왜냐하면은 현대 문명에 의한 공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물 다양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장내미생물도 똑같아요. 근데 장내미생물은 뭐가 문제냐면은 저희의 장 주변에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몸의 면역은 뭐냐면은 면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우리 외부 환경과 소통을 해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내 몸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게끔 면역세포는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면역세포들이 그럼 밖을 봐야 되잖아요. 밖을 보는데 피부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는 밖의 환경이 너무 레디컬하게 변하기 때문에 피부에 면역세포의 70%가 모여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몸의 면역 항상성은 없고 면역이 매일같이 널뛸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외부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장이에요. 장은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인사이드 벗 아웃사이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입이랑 항문으로 연결이 돼서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은 도너츠처럼 생겼어요.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저희 입, 침에 있는 라이조자임, 엄청난 위산, 담즙산, 이게 뭐냐면 바리케이트예요. 이 바리케이트를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독성 물질이 사라지고 미생물들도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대부분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면역세포가 걔네들을 관찰을 해요. 그렇지 않고 외부 물질이 너무 사른 채로 오게 되면 면역세포가 갑자기 공격을 받아버리잖아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장 주변에서 면역세포들이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서 교육을 받고 각 사이트로 보내지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예요.